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다시 사람을 만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개조 유권자 논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를 개조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시작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무료로 권력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벼락 같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준 새로운 소통 방법입니다. 돈과 권력 없이는 갖기 어려웠던 목소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축복, 이 목소리로 보다 공평하고 투명한 정치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엄혹하게 시행되던 1970년대 말 중국 안희성 소강마을에서 18명의 농부가 집단경작 대신 땅을 나눠 각자 책임지고 경작하기로 서약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죽음을 무릅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모두들 놀고 먹으려 하니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왜 놀고 먹으려 했을까요? 사람이 제도를 만들지만 제도가 다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고 소출도 똑같이 나누는 제도를 만들자 일은 안 하고 소출만 챙기려는 무임승차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폴폿은 인간의 이기심이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이며 지식인일수록 더 이기적이며 성공적이기까지 하다는 생각에 250여만 명을 죽였습니다. 택시 운전사까지 기술자이자 지식인이라며 처형한 캄보디아는 혁명에 성공했던가요? 폴폿 자신은 프랑스에 유학했었고 죽을 때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은 후천적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DNA에 각인된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을 낭만적이고 이상적으로 가정한 것은 공산주의뿐만이 아닙니다. 대의민주제도 똑같은 가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요. 인간의 속성에 대한 대의민주제의 가정이 오늘날 대의민주제를 신봉건제로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가정이란 공인은 공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과 이익집단에 관한 것입니다. 공인이란 공무원, 군인, 경찰, 국회의원, 대통령, 자치단체장 등을 포괄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다 대리인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모두를 대신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주니까요. 그러나 이들 중 특히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공인들을 대리인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기 생업에 바쁠 뿐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습니다. 또 국민이 각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일들을 분담한다면 이를 어떻게 조직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대리인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지요. 문제는 대리인들은 공인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은 오래전이지만 분명하게 반박도 못했습니다. 대리인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지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니까요. 그러나 이 가정은 환상입니다. 이들이 추구한다는 공익이 사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익과 사익은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익은 합법적인 겁니다. 뇌물, 공금횡령 등의 부정부패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런 사익이 어떤 것인가요? 국회의원들에게는 당선 그리고 지속적인 당선이 필수적입니다. 당선 횟수가 높을수록 당과 국회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당선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국회의원의 사익은 바로 당선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당선입니다. 당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은 사익 추구입니다. 공익은 당선 이후에나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선이라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봉건제를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이자 대의민주제의 자가당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